강렬한 가을비가 서울 외곽에 버려진 산업단지를 쏟아부었다. 빗방울이 녹슨 철제 지붕에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고통스러운 비명처럼 들렸다. 민주는 핸들을 꽉 붙잡고 천천히 차를 몰았다. 그는 사진작가로 잊혀진 장소의 아름다움을 포착하는 것이 그의 열정이었다. 오늘 밤 그는 폐공장 지대의 황량한 풍경을 담기 위해 나왔다. 불빛 하나 없는 버려진 길을 달리는 동안 민주는 이상한 긴장감을 느꼈다. 비에 젖은 아스팔트 위로 헤드라이트가 비치자 멀리서 무언가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처음에는 그것이 바람에 날리는 검은 비닐봉지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갈수록 민준의 피가 얼어붙었다. 그것은 개였다. 진도견이었다. 검은 테이프로 잔인하게 묶여 콘크리트 기둥에 매달려 있었다. 개의 발끝은 겨우 땅에 닿을 정도였고 그의 몸은 떨고 있었다. 눈은 반쯤 감겨 있었지만 그 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런 잔인한 짓을 누가? 그는 중얼거렸다. 차에서 뛰어내린 민주는 진흙탕 속을 헤치며 개에게 달려갔다. 가까이서 보니 상황은 더 끔찍했다. 검정과 노란색의 산업용 테이프가 개의 몸을 감고 있었고 그 테이프는 개의 피부를 파고들어 상처를 냈다. 비가 개의 털을 적시고 그 물은 상처에서 흘러나온 핏물과 섞여 핑크빛 웅덩이를 만들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개는 반응하지 않았다. 그저 텅 빈 눈으로 민준을 바라볼 뿐이었다. 마치 이미 오래전에 모든 희망을 포기한 듯했다. 민준은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자르기 시작했다. 개를 묶은 테이프가 너무 단단해서 쉽게 잘리지 않았다. 비에 젖은 손가락이 미끄러졌고 칼날이 빗나갈 때마다 민준의 심장은 마구 뛰었다. 마침내 마지막 테이프가 잘렸고 개는 무거운 자루처럼 땅에 떨어졌다. 민준은 무릎을 꿇고 개의 옆에 앉았다. 개의 가슴에 손을 얹자 희미하게 뛰는 심장 박동이 느껴졌다. 아직 살아있었다. 살아있어. 살아있어. 민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개의 목에 달린 녹슨 목걸이를 발견했다. 그 위에는 하늘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하늘이구나. 이제 안전해. 내가 널 지켜줄게. 민준은 속삭였다. 그러나 하늘의 눈에는 아무런 인식도 없었다. 마치 이미 영혼이 떠난 것처럼 보였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하늘을 들어 차 뒷좌석에 눕혔다. 빗방울이 앞유리를 때리고 와이퍼가 필사적으로 움직이는 가운데 민준은 가장 가까운 동물병원을 찾기 시작했다. 도시의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다. 민준의 휴대폰은 가장 가까운 24시간 동물병원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깊은 웅덩이를 피하며 조심스럽게 운전했지만 그럴 때마다 차가 흔들렸고 뒷좌석에서 하늘이 약하게 신음했다. 조금만 참아. 하늘아. 거의 다 왔어. 민준은 말했지만 자신의 목소리에도 확신이 없었다. 하늘의 상태는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는 것 같았다. 마침내 고려 동물병원이라고 쓰인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민준은 급하게 차를 세우고 하늘을 안아 들었다. 병원 문을 발로 차며 들어가자 리셉션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이 놀라 일어섰다. 도와주세요. 이 개가 죽어가고 있어요. 민준은 외쳤다. 수의사 박지원이 급히 진료실에서 나왔다. 그녀는 30대 중반으로 날카로운 눈빛과 단단한 손을 가진 여성이었다. 그녀는 민준의 팔에 안겨있는 하늘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다. 이리 데려오세요. 지원은 말했다. 미영씨, 수술실 준비해주세요. 민준이 하늘을 수술대에 눕히자 지원은 재빠르게 상태를 확인했다. 심한 탈수 상태예요. 쇼크도 왔고. 이런, 이 상처들. 그녀는 중얼거렸다. 살 수 있을까요? 민준이 물었다. 지원은 잠시 망설였다. 생명의 위기에 처해 있어요.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녀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수의사와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동안 민주는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마침내 지원이 나왔을 때 그녀의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다.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아요. 심각한 영양실조와 탈수, 그리고 여러 곳에 감염된 상처가 있어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오랫동안 학대받은 흔적이 있어요. 화상, 칼자국, 그리고 이전에 부러진 적이 있는 뼈도 있어요. 민주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채로 주먹을 쥐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누가 이런 짓을?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지원이 말을 이었다. 하늘이 투혼을 잃은 것 같아요. 의학적으로는 심리적 사망이라고 하는데 동물이 너무 오랫동안 학대를 받으면 생존 의지를 잃어버려요. 몸은 살아있지만 영혼은 이미 포기한 상태죠. 민주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원은 한숨을 쉬었다. 육체적인 상처는 치료할 수 있지만 영혼의 상처, 시간과 인내, 그리고 사랑이 필요해요. 그리고 정직하게 말하자면 그 모든 것을 주더라도 하늘이 회복될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민주는 수술실 창문을 통해 하늘을 바라보았다. 여러 장치와 튜브에 연결된 채 누워있는 하늘은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였다. 그는 결심했다. 제가 하늘을 돌볼게요. 회복될 때까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병원 밖으로 비가 계속 내렸다. 민주는 잠들지 못하고 하늘 옆에 앉아 있었다. 간간히 모니터에서 나오는 경고음만이 병원의 고요함을 깨뜨렸다. 자정이 지났을 때 병원 전화가 울렸다. 미영이 전화를 받았다. 네, 고려동물병원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곧 그녀의 표정이 굳었다. 네, 누구시라고요? 민주는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무슨 일이에요? 민준이 물었다. 방금 전화한 사람이 오늘 구조된 진도견에 대해 물었어요. 길에서 발견된 개가 여기 있는지, 그리고 아직 살아있는지 물었어요. 민준의 등줄기를 전율이 흘렀다. 그 목소리는 어땠어요? 차갑고 감정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딘가 위협적이었어요. 민주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 같았다. 그는 눈을 가늘게 떴다. 병원 주차장 건너편에 검은 차 한 대가 서 있었다. 저 차. 민준이 중얼거렸다. 누구지? 미영도 창가로 다가와 보았다. 아까부터 저기 있었어요. 누군가 우릴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는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전화하려 했다. 그 순간 검은 차가 엔진을 켜고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헤드라이트를 끈 채로 그 차는 병원 앞을 지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미영이 말했다. 그래요. 하지마. 민주는 말을 멈췄다. 그들에게 무슨 증거가 있었는가? 버려진 개, 수상한 전화, 주차장에 있던 경찰은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일까? 지원이 수술실에서 나왔다. 방금 무슨 일이 있었나요? 민주는 상황을 설명했다. 지원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하늘의 학대자가 그를 찾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녀가 말했다. 우리가 그를 구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 저를 봤을 거예요. 민준이 대답했다. 하늘을 구할 때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나 봐요. 지원은 생각에 잠겼다. 당분간 병원의 보안을 강화해야겠어요. 그리고 하늘이 회복되면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야 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는 하늘을 해치지 못하게 할 거예요. 그날 밤, 세 사람은 병원에 남았다. 민주는 하늘 옆에 앉아 개의 얕은 호흡을 지켜보았다. 비록 하늘의 눈은 여전히 공허했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너를 다시는 아프게 하지 않을 거야, 하늘아.
민주는 약속했다. 네가 다시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도와줄게. 아침이 밝아왔다. 병원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부드러운 햇살이 하늘의 얼굴을 비추었다. 민주는 의자에서 졸다가 깨어났다. 그는 하늘을 보았다. 놀랍게도 하늘에 눈이 열려 있었다. 그것은 여전히 두려움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어제와는 달랐다. 어딘가 작은 인식에 불빛이 있었다. 하늘아, 민주는 기뻐하며 말했다. 드디어 일어났구나. 하늘은 반응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은 민준을 따라갔다. 이것은 작지만 중요한 징후였다. 지원이 진료실에 들어왔다. 어떻게 지냈어요? 그녀는 민준에게 물었다. 눈을 떴어요. 그리고 저를 보고 있어요. 지원은 미소 지었다. 좋은 소식이네요. 그녀는 하늘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검사했다. 활력 징후가 좀 더 안정적이에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민주는 하늘의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처음에 하늘은 움찔했지만 공격이 없자 조금 긴장을 풀었다. 괜찮아, 하늘아. 이제 안전해. 민주는 부드럽게 말했다. 아무도 너를 다치게 하지 않을 거야. 천천히, 매우 천천히, 민주는 하늘의 머리를 쓰다듬기 시작했다. 하늘은 처음에는 경직되었지만 민준의 부드러운 터치에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그래, 잘했어. 민준은 미소 지었다. 우리는 친구가 될 거야. 지원은 그 광경을 보며 감동했다. 놀라워요. 보통 심하게 학대받은 동물들은 인간의 접촉을 거부하는데 하늘은 당신을 신뢰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아마도 제가 그를 구했기 때문일 거예요. 민주는 말했다. 아니면 하늘이 당신 안에 있는 좋은 것을 감지했을 수도 있어요. 지원이 대답했다. 그날 오후, 민주는 물과 부드러운 사료를 가져왔다. 하늘은 처음에는 음식을 거부했지만 민준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자 마침내 조금씩 먹기 시작했다. 그래, 잘했어. 민준은 흥분했다. 이것은 큰 진전이었다. 밤이 되자 하늘은 조금 더 편안해 보였다. 그는 여전히 약했고 상처로 가득했지만 그의 눈에는 이제 작은 생명의 불꽃이 돌아왔다. 민주는 하늘 옆에서 잠들었다. 그날 밤, 그는 꿈을 꾸었다. 꿈에서 하늘은 건강하고 행복했으며 푸른 초원을 뛰어다니고 있었다. 민주는 그 꿈이 현실이 되기를 소망했다. 다음 날, 민주는 하늘의 학대자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다. 그는 지역 경찰서에 가서 동물 학대 사건에 대해 문의했다. 젊은 경찰관인 서준호가 그를 도와주었다. 최근에 버려진 진도견이요. 특별히 신고된 것은 없습니다만 준호는 컴퓨터를 확인하며 말했다. 하지만 동물 학대 사건은 대부분 신고되지 않아요. 그 개의 목걸이에 하늘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민준이 말했다. 소유자를 찾는 데 도움이 될까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등록된 개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잠시 후, 준호는 화면을 보며 눈썹을 찌푸렸다. 여기 하나 있네요. 하늘이라는 이름의 진도견, 3년 전에 등록됐군요. 소유자는?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누구인가요? 민준이 물었다. 강도윤이라는 사람입니다. 전직 경찰이었죠. 민준은 놀랐다. 경찰이요. 준호는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5년 전에 부패 혐의로 해임됐어요. 그 후로는 소문이 좋지 않습니다. 폭력 사건에 몇 번 연루됐고 동물 학대 혐의도 있었지만 증거 부족으로 기소되지 않았죠.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알 수 있을까요? 준호는 민준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다. 왜 그걸 알고 싶으신가요? 민준은 하늘을 구한 이야기와 이상한 전화, 그리고 병원 앞에 있던 검은 차에 대해 설명했다. 준호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강도윤은 위험한 인물입니다. 그를 직접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조사할 테니
당신은 그 개를 안전하게 지키는 데 집중하세요. 민주는 마지못해 동의했지만 내심으로는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싶었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자신이 감시받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병원에 도착하자 지원이 긴장된 표정으로 그를 맞았다. 또 전화가 왔어요. 그녀가 말했다. 같은 남자였어요. 이번에는 당신에 대해 물었어요. 하늘을 구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민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경찰에 연락했나요? 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여기 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어요. 하늘의 안전이 걱정돼요. 민준은 결심했다. 오늘 밤 하늘을 다른 곳으로 옮길게요. 제 친구가 시골에 집이 있어요. 거기라면 안전할 거예요. 지원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동의했다. 하늘의 상태는 이제 안정적이에요. 조심스럽게 이동한다면 괜찮을 거예요. 저녁이 되자 민주는 자신의 차를 준비했다. 지원은 하늘에게 필요한 약과 치료 용품을 챙겨주었다. 2주마다 한 번씩 검진을 받아야 해요. 그녀가 지시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연락주세요. 민준이 하늘을 안아 차에 태우려는 순간 병원 주차장에 검은 차 한 대가 들어왔다. 헤드라이트가 꺼진 채로 그 차는 천천히 병원 앞에 멈췄다. 민준, 지원, 그리고 미영은 얼어붙었다. 차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다. 그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검은 가죽 재킷을 입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차가운 표정으로 굳어 있었다. 강도윤이다. 미영이 속삭였다. 민주는 하늘을 더 단단히 안았다. 진도결은 그 남자를 보자 몸을 떨기 시작했다. 괜찮아, 하늘아. 민주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거야. 강도윤은 천천히 병원 입구로 걸어왔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위협적인 자신감이 묻어났다. 민주는 하늘을 감싸 안은 채 뒷문으로 향했다. 지원 선생님, 미영씨, 경찰에 전화해주세요. 민준이 속삭였다. 저는 하늘을 데리고 뒷문으로 나갈게요. 지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하세요. 민준은 병원 뒤쪽 복도를 통해 비상구로 향했다. 하늘은 그의 품에서 계속 떨고 있었다. 진도결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고 공포로 가득 찬 눈은 민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괜찮아, 하늘아. 내가 지켜줄게. 민준은 속삭였다. 비상구에 도달했을 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준은 재빨리 근처 저장실로 숨었다. 문틈으로 보니 강도윤이 복도를 걷고 있었다. 내게는 어디 있지? 강도윤의 목소리는 차갑고 감정이 없었다. 내 물건을 돌려받으러 왔어. 지원의 대답이 들렸다. 여기는 당신의 개가 없습니다. 나가주세요. 아니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강도윤이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비인간적이었다. 경찰?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 개를 데려가는 것은 범죄가 아니야. 그 개를 학대한 것은 범죄입니다. 지원이 단호하게 말했다. 증명해봐. 강도윤이 조롱했다. 아무도 내가 그 개를 묶어놓은 것을 보지 못했어. 민주는 분노로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는 하늘을 저장실 구석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문을 열었다. 내가 봤습니다. 민준이 말했다. 강도윤이 돌아섰다. 그의 눈은 민준을 찬찬히 살펴보다가 이내 차가운 인식으로 가득 찼다. 아, 당신이군요. 그날 밤의 영웅, 그가 비웃었다. 내일에 간섭한 사람. 학대는 딜이 아닙니다. 민준이 대답했다. 그리고 하늘은 당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강도윤이 한 걸음 다가왔다. 그는 민준보다 키가 크고 몸집이 컸다. 그의 존재 자체가 위협적이었다. 법적으로 그 개는 내 것이야. 그가 말했다. 그리고 내 것을 가져갈 거야. 그럴 수 없습니다.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하늘은 이제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를 포기했어요. 길에 묶어 죽게 내버려 두었잖아요. 강도윤의 눈이 분노로 번쩍였다. 내가 뭔데 감히. 그 순간 병원 입구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강도윤은 잠시 망설였다. 그의 얼굴에 계산하는 표정이 스쳤다. 이건 끝나지 않았어. 그가 위협적으로 말했다.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거야. 강도윤은 뒤돌아 빠르게 걸어나갔다.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하늘을 데리러 가자. 진도결은 여전히 떨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민준의 손길을 피하지 않았다. 괜찮아, 하늘아. 민준이 부드럽게 말했다. 이제는 안전해. 서준호 경찰관이 지원과 함께 복도로 들어왔다. 강도윤이 여기 있었습니까? 그가 물었다. 네, 방금 떠났어요. 민준이 대답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를 쫓아가 볼게요. 그리고 당신과 하늘에게 경찰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준이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곧 여기를 떠날 거예요. 더 안전한 곳으로요. 조심하세요. 준호가 경고했다. 강도윤은 위험한 인물입니다. 그가 다시 시도할 거예요. 민준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진도결의 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신뢰의 작은 빛도 함께 있었다. 우리는 괜찮을 거예요. 민준이 말했다. 이제 서로가 있으니까요. 강원도 산자락에 위치한 민준의 친구 윤재의 소박한 집은 평화로움 그 자체였다.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이 집은 도시의 소음과 스트레스로부터 완벽한 피난처였다. 윤재는 환경 다큐멘터리 작가로 자주 해외 출장을 다녔기 때문에 집은 대부분 비어 있었다. 필요한 만큼 머물러도 좋아. 윤재는 민준에게 열쇠를 건네며 말했다. 나는 다음 달에 몽골로 떠나거든. 하늘이 여기서 회복하길 바랄게. 민준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하늘은 조심스럽게 새로운 환경을 탐색했다. 진도결은 여전히 약했지만 매일 조금씩 강해지고 있었다. 여기가 우리의 새 집이야. 하늘아. 민준이 말했다. 여기서는 아무도 너를 해치지 않을 거야. 첫 며칠은 적응하는 시간이었다. 하늘은 여전히 갑작스러운 소리에 놀라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리는 듯했다. 민준은 인내심을 가지고 하늘이 편안함을 느낄 때까지 기다렸다. 천천히 하늘은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는 민준의 목소리에 반응하기 시작했고 때로는 꼬리를 살짝 흔들기도 했다. 이 작은 진전들이 민준에게는 큰 승리였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민준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하늘이 부엌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리고 처음으로 하늘이 민준의 손을 핥았다. 하늘아. 민준은 감동으로 목이 메었다. 드디어 친구가 되었구나. 그날부터 하늘의 회복은 빨라졌다. 그는 더 많이 먹기 시작했고 잠도 더 편안하게 잤다. 그의 털은 윤기를 되찾았고 눈에는 점점 더 많은 생명력이 돌아왔다. 민준은 매일 하늘과 함께 짧은 산책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집 주변만 돌았지만 점차 범위를 넓혀갔다. 신선한 공기와 자연은 하늘에게 치유의 힘을 주는 것 같았다. 보렴, 하늘아. 민준은 아름다운 산 풍경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모든 것이 내 것이야. 자유롭게 뛰어다닐 수 있어. 하늘은 마치 이해한 것처럼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하늘은 자발적으로 민준의 곁으로 와서 앉았다. 이것은 신뢰의 중요한 표시였다. 밤에는 함께 소파에 앉아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었다. 하늘은 클래식 음악을 특히 좋아하는 것 같았다. 모차르트가 연주될 때마다 그는 평화롭게 눈을 감고 머리를 민준의 무릎에 기대었다. 너는 예술적 감각이 있구나. 민준은 웃으며 말했다. 매일 아침 민준은 하늘의 상처를 확인하고 약을 발랐다. 흉터는 아물고 있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마치 하늘의 영혼의 상처처럼. 그러나 비록 상처는 남아있지만 하늘은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는 다시 개가 되는 법을, 다시 신뢰하는 법을, 그리고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2주 후, 지원이 하늘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다. 그녀는 하늘의 변화에 놀랐다. 믿을 수 없네요. 그녀가 말했다. 완전히 다른 게 같아요. 당신이 기적을 일으켰어요. 민준 씨. 민준은 미소를 지었다. 기적은 하늘이 일으킨 거예요. 그는 놀라운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지원은 하늘을 검사한 후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신체적으로는 거의 회복됐어요. 영양 상태도 좋고 상처도 잘 아물고 있어요. 하지만요, 민준이 물었다. 그의 정신적 상처는 오래 갈 거예요. 지원이 말했다. 트라우마의 흔적은 항상 남을 거예요. 특정 상황이나 소리, 냄새가 그를 과거로 데려갈 수 있어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요. 우리는 함께 그것을 극복할 거예요. 지원이 떠난 후 민준은 하늘과 함께 뒷마당에 앉았다. 태양이 산 너머로 지고 있었고 하늘은 황금빛과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우리는 긴 여정을 왔구나, 하늘아. 민준이 말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하늘은 마치 이해한 듯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다른 것이 있었다. 희망, 용기, 그리고 사랑이었다. 그날 밤, 민준은 꿈을 꾸었다. 꿈에서 하늘은 넓은 초원을 뛰어다니고 있었다. 자유롭고 행복하게. 그리고 이번에는 그 꿈이 곧 현실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평화로운 한 달이 지났다. 하늘은 날마다 강해졌고 민준과의 유대는 더욱 깊어졌다. 그들의 일상은 아침 산책, 함께하는 식사, 오후의 훈련 시간, 그리고 저녁의 편안한 휴식으로 이루어졌다. 하늘은 이제 간단한 명령어를 이해하고 따를 수 있었다. 앉아, 기다려, 이리 와와 같은 기본적인 명령에 잘 반응했다. 민준은 하늘이 이러한 훈련을 통해 자신감을 얻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잘했어, 하늘아. 민준은 하늘이 명령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때마다 칭찬했다. 하늘의 꼬리는 자랑스럽게 흔들렸다. 그러나 평화로운 시간 속에서도 과거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들을 따라다녔다. 어느 날 저녁, 민준과 하늘이 마당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멀리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에 하늘의 귀가 쫑긋 섰다. 그의 몸이 긴장되었고 낮은 울음소리가 목에서 새어나왔다. 민준은 즉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았다. 괜찮아, 하늘아. 그는 진정시키려 했다. 아무도 너를 해치지 않을 거야. 그러나 하늘의 불안은 점점 커졌다. 그는 뒷다리로 일어서서 주변을 경계하기 시작했다. 그의 눈에는 다시 공포가 스며들었다. 민준은 주변을 살폈다. 이 외딴 집에 누가 올 일이 있을까? 윤재는 여전히 해외에 있었고 지원의 다음 방문은 일주일 후로 예정되어 있었다. 들어가자, 하늘아. 민준이 말했다. 그는 집 안으로 하늘을 이끌었고 문을 잠갔다. 창문을 통해 보니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멀리서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민준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준호에게 전화했다. 누군가가 집 근처에 있어요. 그는 말했다. 검은 차예요. 강도윤일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바로 순찰차를 보내겠습니다. 준호가 대답했다. 그때까지 문을 잠그고 계세요. 민준은 창문을 통해 계속 지켜보았다. 차는 집 앞에 멈췄지만 아무도 내리지 않았다. 그저 거기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마치 그들을 관찰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은 민준의 다리 옆에 꼭 붙어서 떨고 있었다. 그의 눈은 문을 응시하고 있었고 낮은 으르렁 소리가 목에서 새어나왔다. 용감한 아이구나. 민준이 하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20분이 지나자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검은 차는 즉시 엔진을 켜고 급하게 떠났다.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순찰차가 도착했을 때 민주는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관들은 주변을 수색했지만 검은 차는 이미 사라진 후였다. 당분간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경찰관이 약속했다. 수상한 점이 보이면 즉시 신고해주세요. 그들이 떠난 후 민주는 하늘을 진정시키려 노력했다. 진도결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지만 민준의 따뜻한 손길에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민준은 중얼거렸다. 우리는 더 강해져야 해. 다음 날부터 민준은 하늘의 훈련을 강화했다. 이제 단순한 명령어를 넘어 그는 하늘에게 경계하고 알리는 방법을 가르쳤다. 이것은 하늘의 본능적인 보호 성향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좋아. 하늘아, 지켜라고 하면 너는 주변을 경계하는 거야. 민준이 설명했다. 하늘은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했다. 훈련은 힘들었지만 하늘은 빠르게 배웠다. 그의 진도견 혈통에는 탁월한 충성심과 보호 본능이 있었다. 민주는 그것을 깨우고 있었다. 동시에 민주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시작했다. 윤재의 집은 임시 피난처였지만 그들은 영원히 여기 머물 수는 없었다. 민주는 서울 근교에 작은 집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제 그곳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우리는 곧 진짜 집으로 갈 거야. 하늘아, 민준이 말했다. 우리 둘만의 집으로. 그날 밤 그들은 윤재의 집 현관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민준의 옆에 편안하게 누워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작은 소리에 놀라지 않았고 민준의 존재 속에서 안정감을 찾았다. 넌 정말 용감한 아이야. 하늘아, 민준이 말했다. 네가 얼마나 많은 것을 극복했는지 알아? 너는 내 영웅이야. 하늘은 마치 이해한 듯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공허함이 없었다. 대신 그곳에는 지혜와 힘, 그리고 무한한 충성심이 있었다. 민준은 별이 빛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우리는 괜찮을 거야. 그는 확신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함께니까. 하늘이 부드럽게 울었다. 그것은 동의의 표시였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주인과 반려견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를 구한 가족이었다. 이사 당일, 민주는 일찍 일어나 짐을 챙겼다. 하늘은 그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며 따라다녔다. 진도견은 이제 민준의 그림자와 같았다. 오늘 우리의 새 집으로 가는 날이야. 하늘아, 민준이 말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날이지. 그들이 마지막 짐을 차에 싣고 있을 때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다. 하늘의 귀가 쫑긋 서고 낮은 으르렁 소리가 목에서 나왔다. 민준은 즉시 경계했다. 그는 하늘에게 지켜 명령을 내렸고 진도견은 즉시 경계 태세를 취했다. 도로 끝에서 한 대의 검은 승용차가 나타났다. 그것은 천천히 다가왔고 집 앞에 멈췄다. 문이 열리고 강도윤이 내렸다. 그는 이전과 달라 보였다. 더 날카롭고 더 위험해 보였다. 그의 눈에는 차가운 결심이 차 있었다. 이제 그만 도망쳐야 할 때야. 민준 씨. 강도윤이 말했다. 내 개를 돌려줘. 민준은 하늘 앞에 보호하듯 섰다. 하늘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는 제 가족이에요. 강도윤이 비웃었다. 가족? 그건 그저 개일 뿐이야. 도구지. 내가 돈 주고 산 재산이라고. 당신은 그를 학대했어요. 민준이 말했다. 그는 당신에게 다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내가 결정할 일이야. 강도윤이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의 손에 무언가가 번쩍였다. 칼이었다. 민준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려 했지만 강도윤이 재빨리 다가와 그의 손을 쳐냈다.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다. 경찰. 그들은 도움이 되지 않을 거야.
강도윤이 말했다. 이건 너와 나 사이의 일이야. 하늘이 갑자기 앞으로 나섰다. 그의 털은 곤두서 있었고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는 개가 아니었다. 그는 보호자였다. 강도윤은 잠시 망설였다. 이 멍청한 개, 넌 나를 잊었어. 누가 너의 주인인지. 하늘의 으르렁거림이 더 커졌다. 그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내가 이기지 못할 싸움이야. 민준이 강도윤에게 말했다. 지금 당장 떠나세요. 아니면 뭐, 강도윤이 도전적으로 물었다. 넌 나를 막을 수 없어. 그가 민준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왔을 때 하늘이 행동했다. 진도결은 번개처럼 빠르게 뛰어올라 강도윤의 팔을 물었다. 칼이 땅에 떨어졌다. 으악! 강도윤이 고통스럽게 소리쳤다. 이 망할게. 민준은 재빨리 칼을 집어 멀리 던졌다. 하늘은 여전히 강도윤의 팔을 물고 있었지만 그를 심각하게 다치게 하지는 않았다. 그것은 경고였다. 하늘아, 그만. 민준이 명령했다. 하늘은 즉시 물기를 풀고 민준 옆으로 돌아왔다. 강도윤은 손목을 잡고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 일은 잊지 않을 거야. 그가 위협했다. 그 순간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이웃 중 한 명이 소동을 보고 신고한 것이었다. 강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차를 향해 뛰었지만 경찰차가 도로를 막았다. 서준호 경찰관이 차에서 내렸다. 강도윤 씨, 당신을 체포합니다. 폭행 시도와 동물 학대 혐의로요. 무슨 증거가 있다고? 강도윤이 조롱했다.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준호가 대답했다. 하늘의 의료 기록, 민준 씨의 증언, 그리고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들어올렸다. 다른 피해 사례들. 당신이 키웠던 다른 개들의 기록이죠. 모두 비슷한 패턴의 학대를 보여줍니다. 강도윤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경찰관들이 그를 체포하는 동안 민준은 하늘을 안아주었다. 넌 정말 용감했어, 하늘아. 내가 우리를 구했어. 하늘은 이제 더 이상 떨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새로운 자신감이 빛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학대의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는 생존자였다. 영웅이었다. 준호가 민준에게 다가왔다. 이제 끝났습니다. 강도윤은 오랫동안 감옥에 있을 거예요. 당신과 하늘은 이제 안전합니다. 민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감사합니다, 준호 씨. 고맙다고 하지 마세요. 준호가 미소 지었다. 하늘에게 고마워해야죠. 그는 정말 특별한 개예요. 민준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래요. 정말 특별하죠. 1년이 지났다. 민준의 작은 집 뒤뜰에는 이제 하늘을 위한 특별한 공간이 있었다. 편안한 개집, 놀이 공간, 그리고 그가 좋아하는 나무 그늘까지. 하늘은 완전히 다른 개가 되었다. 그의 털은 윤기가 흘렀고 눈은 생명력으로 빛났다. 그는 더 이상 작은 소리에 놀라지 않았고 낯선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도 대부분 사라졌다. 민준은 하늘과 함께 동물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그들은 학대받은 다른 동물들을 돕고 그들이 새로운 가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특히 하늘은 트라우마를 가진 개들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쳤다. 마치 그가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